제13과 형용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는 말 그대로 다른 걸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실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도 상관없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니 뭐니 해도 명사 중심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명사를 잘 해석을 하고 형용사는 뭘 알면 좋고 실은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 수식어를 해볼게요. 이제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는 말을 기억을 할 때 혁명부동이라고 많이 공식을 통해서 익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부터 할 텐데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말입니다. 비번은 독해하고 상관이 없고 문법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보시면 something이나 somebody나 someone 같은 말은 정해진 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아니니까 앞에서 형용사가 뭐를 할 수 없어?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가 뒤로 밀려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인지란 말은 이상하다는 뜻으로 정의됐다는 뜻이고 something은 안 정해졌다는 뜻인데 정해진 이상한 놈이 말이 충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스트레인지가 뒤로 밀려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좀 어렵게 부정대명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라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 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어의 모임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니까 뒤로 가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수식어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가는 경우는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실 것, 그다음에 노란 모자를 쓴 남자, 그다음에 전투에서 상처 입은 군인들, 그다음에 저번에 말을 했다시피 인 다음에는 옷을 쓴다고 했으니까 검은색 옷을 입은 두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어동사 덩어리가 주어동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경우를 절이라고 합니다.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쉽게 말을 할 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가르켜서 이제 형용사 절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것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등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의 해석은 뒤에서 앞에를 꾸며서 우리나라 말처럼 나는 그 여자가 출연하는 모든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우리나라 번역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더 좋냐면 여기를 잘라서 나는 모든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는 여자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장으로 자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시 그 남자가 있는데 후 어떤 남자냐면 내 자전거를 훔친 남자가 잡혔습니다. 또 나는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식당은 어디에 있는 어떤 식당이냐면 쌤이 일하는 식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나오면 끊어가지고 두 문장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뒤에서 앞에를 꾸민다고 해서 후치, 수식 등등으로 복잡하게 순서를 깨가면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자, 참고라고 적어서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만약에 명사가 연달아 나온다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입니다. 즉 여기 있는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
모든 영화 어떤 영화냐면 여자가 출연한 영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영어는 많이 어떠한 것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구조가 많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명사가 연달아 나오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부사를 하겠습니다. 부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 부사는 문장 속에서 이러이러이러한 걸 나타낸다고 하는데 부사는 실제로 가장 느낌을 전달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뜻을 결정짓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애들이 ly로 끝나는 단어를 물어볼 때 웬만하면 해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뜻을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잘 봐. 나 어디서 배운 건데요. 형용사 앞에 ly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이 단어는 전부 다 매우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쓸까요? 원래 테러블은 무슨 뜻인데? 뭐 끔찍하게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끔찍하게 미안해 하지 말고 매우 매우 미안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형용사를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므로 강조하면 결국 매우 뭐뭐 하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ly가 있고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대부분은 매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really fast 이거는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여기다가 이상한 단어를 써볼게요. 내가 exceptionally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그렇죠. except가 제외하고 exception이 예외란 뜻인데 exceptional이라고 하면 예외라는 뜻이 아니고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뛰어나서 폭 튑니다. 그러면 그 선수랑 같이 수업할 수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그 선수만 제외를 하게 될 텐데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두각을 드러내는 뜻으로 exceptional이란 말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ally 하면 매우 매우 뭐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ly가 붙어 있고 뒤에 형용사가 따라 나오면 거의 매우 뭐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번처럼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오는 문장부사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을 꼭 할 필요가 있는데 문장부사의 특징은 문장 맨 앞에 오고 컴마가 찍힌다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 쓸 수가 없나? 문장부사라고 적어보고 아까 fortunately가 있었는데 unfortunately를 적겠습니다. unfortunately가 맨 앞에 오고 컴마가 오겠죠. 그러면 불행하게도란 뜻이니까 뒤에 오는 표현은 기대하고 비슷한 결과가 올까요? 반대가 오게 당연히 반대가 오겠죠. 그래서 unfortunately나 however 반드시 뒤에 컴마를 찍습니다. still, yet 이런 단어들이 문장 맨 앞에 오고 이렇게 컴마가 찍힐 때는 전부 다 그러나의 의미입니다. however가 뒤에 컴마가 없으면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어요. still도 마찬가지고 yet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나 등등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네, 됐습니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 투부동사나 또는 전치사나 또는 ing 부분이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경우인 것 같고, 3번 절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자 봐, 흔히 말해서 부사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괄호 부분이 뒤에 오면은 뭐를 찍을 필요가 없고 컴마를 찍을 필요가 없이 when이나 because 다음을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L이나 M번처럼 if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컴마를 찍어서 뭐뭐 한 다음에 어디서 끝나는지 알려줘야 되고, 더우라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말 자체도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부사절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책이 없는 걸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이죠? 맞지? 네. 부사는 내가 해석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뜻이 없으니까, 또는 뜻을 강조해주거나 느낌을 표현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날은 해석을 해야 되는 단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침처럼 I am sorry하고 I am terribly sorry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똑같으니까. 미안한 건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terribly라는 말을 써서 부사를 써가지고 강조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단어를 해석 안 해도 되잖아요. 맞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떤 단어는 꼭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문장을 쓸려야 생각이 안 나요. unsuccessfully라는 말은 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문장은 그 사람이 레포트를 제출을 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성공적이지 못하게 제출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부정의 뜻을 의미합니다. 동사 자체에 부정의 뜻이 없는데 저렇게 unsuccessfully라는 말로 부정을 나타낼 수 있으니 ly로 끝나는 말이 얼마든지 혼자서 부정의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reluctant란 말 역시 마지못해서라는 뜻으로 뭔가 좀 안 좋은, 좋아하지 않은 행동을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부정이 아니고 긍정처럼 해석이 되는데 말 그대로 reluctantly 이런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도 부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 할 게 없군요. 10번을 해봅시다. 다음 두 문장을 괄호의 지시대로 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Peter ran away from the dog. It was barking at him. 그러면 이거를 뒤에서 꾸미는 것처럼 써보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The athlete couldn't play in the game. 그 운동 선수가 게임에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He was in the hospital with a leg injury. 다리 부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운동 선수가 있는데 다리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관계대명사 쓰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The customers were given a full refund. 고객들이 전액을 환불을 받았습니다. The company's products were defective. 상품이 결함이 있습니다. 비코스를 활용하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씁시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I knew little about the movie. little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이 영화에 대해서 거의 몰랐습니다. I researched it on the internet. 인터넷 찾아봤어요. 영화에 대해서 거의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4번에 People are reconstructing the building. 다시 건축을 하고 있는데 It was destroyed by the earthquake. 지진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빌딩을 다시 짓고 있는데 그 빌딩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두 개의 문장을 간단하게 고칠 수 있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해보십시오.